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 작업 도구 중 하나로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설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설문지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우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웹 기반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바로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설문지 응답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구글 계정이 있으면 다른 구글 계정을 동시 작성자로 만들어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응답자를 지메일과 연동해서 바로 응답 결과로 제출할 수 있게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링크를 보내지 않더라도 구글 아이디를 검색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업무에 활용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고 응답 결과를 바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활동을 할 때 활동 결과를 수집하고 정리하기에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글 설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하신 후 로그인까지 진행하면 이런 화면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구글 앱을 여시면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앱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설문지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클릭하면 우리가 사용했던 설문지 목록과 그리고 이제 설문지 양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설문지 양식이 부족하다 하시면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하신 후 일반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양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새 양식으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문지의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설문지의 제목은 이렇게 원하는 제목을 하나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설문지의 제목과 이 구글 설문지의 제목은 이렇게 설문지 강의 평가 입력하신 후 위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구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설문지에 대해서는 오른쪽에서는 질문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질문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질문 가져오기는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필요한 목록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클릭하시면 여기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제목 또는 이제 안내 설명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컴퓨터에 있는 걸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URL을 쓰거나 드라이브에 있는 걸 가져오거나 바로 구글 이미지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어 설문지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섹션 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역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섹션 추가를 해서 우리가 1섹션, 그 2섹션이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이드 기본 메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설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답형이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우리가 짧은 글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름, 학번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것을 물을 때 이렇게 단답형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단에 뜨는 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꼭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면 필수를 활성화시켜 주면 이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설문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을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 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복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똑같이 복사가 돼서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단답형이 아니라 장문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형은 이제 길게 텍스트 내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의 차이점은 객관식 질문은 하나만 체크가 되는 반면 체크박스는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과목이 나왔다면 이렇게 우리 객관식 질문 형식과 똑같이 만들었을 경우 대비 체크박스를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을 나중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다운 방식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른 사이트 질문에서 가져온 게 이게 드롭다운 방식인데 드롭다운 방식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보고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는 항목이 한 번에 보이는 반면 드롭다운은 클릭을 해서 조금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그 항목 중에서 내린 다음 확인해서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드롭다운 방식을 지나서 자, 이번에는 우리 선형 배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우는 두 가지 잣대가 있을 때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잘했다, 안 좋다, 만족, 불만족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족, 불만족을 1에서 5까지 범위를 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 우리가 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행렬 표시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고 싶은 것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도 똑같이 중복이냐 단일만 되냐의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날 어떻게 했냐로 알고 싶을 때 날짜와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날짜를 체크할 수도 있고 시간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언제 들었는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동영상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 추가라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추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링크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동영상을 넣었다면 이 동영상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 이름. 필수라고 적힌 부분들은 이렇게 별표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감은 우리가 좋습니다. 이게 장문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과 체크박스의 차이점은 객관식은 무조건 하나만 눌러주는 반면 체크박스 그리드는 여러 가지를 클릭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드롭다운 방식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섹션을 나눴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줘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남은 객관식 그리드들도 이렇게 드롭다운 방식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족, 불만족을 눌렀을 때도 우리가 1에서 5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도 우리 언제 날 몇 시인지도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동영상까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제출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응답 기록은 강의 평가에 응답에 저장이 됩니다. 응답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했냐, 어떤 내용을 입력했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결과가 여러 명일 때, 또 정리하고 싶을 때는 여기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해서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가 만들어지고 이 응답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문지를 공유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설문조사를 내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메일과 링크와 이 삽입된 HTML로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링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URL 단축하셔서 복사를 하고 이제 이 URL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이 URL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설문지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설정에 들어가서 응답을 이제 사용자를 제한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경우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만약 응답 횟수가 1회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로 구글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구글 아이디 없이 진행하고 싶을 때는 응답 횟수 제한을 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우리 실제 어떻게 우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나 안내를 설명하고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을 하고 응답 결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중에 강의 평가를 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강의를 했는지 아니면 수업 내용에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아니면 이렇게 어떤 활동의 신청서를 만들 때도 이렇게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